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AI 시대 최대 수혜주는 당연히 엔비디아 아니야?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뉴스만 틀면 엔비디아 이야기예요. 젠슨 황이 얼마를 벌었고, 시가총액이 어느 나라 GDP를 넘었고, 블랙웰 GPU가 몇 초 만에 완판됐고, 시장 전체가 엔비디아라는 이름 하나에 거의 홀려있는 분위기죠.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AI 전쟁 한복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심지어 미국 마이크론까지 동시에 눈치를 보고 있는 한국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 없으면 HBM 생산 자체가 꼬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업계에서 나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회사는 GPU를 만드는 회사도 아닙니다. 채 GPT 같은 AI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에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름조차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공급망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엔비디아 GPU 안에 들어가는 HBM, 그러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HBM을 제대로 쌓아 올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TC 본더예요. 반도체를 초정밀로 압착해서 연결하는 장비인데 업계에서는 이걸 HBM 생산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TC 본더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존재감을 가진 회사가 한미반도체라는 거예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황금 광산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GPU 이야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라 곡괭이 팔던 사람들이었어요. AI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금을 캐는 광부라면 한미반도체는 그들에게 황금 곡괭이를 공급하는 회사에 가까운 거예요. 실제로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라인 상당수에 한미반도체 장비가 들어가 있고 미국 마이크론까지 공격적으로 장비를 채택하면서 시장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GPU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GPU를 가능하게 만드는 메모리, 그리고 그 메모리를 생산하게 해주는 장비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엔비디아만 보고 있는데 정작 업계는 왜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 회사를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회사 장비 공급 일정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는 칩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칩을 만들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GPU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엔비디아 GPU는 지금 AI 시대의 두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GPU 혼자서는 절대로 AI를 못 돌립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GPU라도 옆에서 데이터를 미친 속도로 공급해주는 메모리가 없으면 그냥 비싼 깡통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서 GPU만큼 중요해진 게 바로 HBM입니다. High Bandwidth Memory. 우리말로 고대 역폭 메모리죠.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기존 D램이 단층 주택이라면 HBM은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단순히 용량만 큰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동시에 훨씬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 GPT 같은 생성형 AI가 왜 엄청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죠?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거든요. 이때 GPU가 계산을 담당한다면 HBM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초고속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최신 AI GPU에는 HBM 고의 필수처럼 붙어 들어가요. HBM 없으면 AI 성능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듭니다. 12단, 16단, 앞으로는 20단 이상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문제는 이 얇은 칩들을 수십 층으로 올리면서도 오차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몇십 분의 1 수준 오차만 발생해도 발열이 생기고 전력 효율이 깨지고 최악의 경우 칩 전체가 불량 처리됩니다. 수억 원짜리 AI GPU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시장의 핵심은 단순 생산량이 아니라 얼마나 정밀하게 쌓을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장비가 바로 TC 본더입니다. TC는 Thermal Compression, 열과 압력으로 반도체를 정확하게 붙이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십 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미세한 오차도 없이 한 층씩 정확하게 쌓아 올리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정이 흔들리면 HBM 수율 자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회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장비가 TC 본더입니다. 업계에서는 아예 HBM 생산의 심장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한미반도체예요. 현재 SK하이닉스 HBM 생산 라인 상당수에 한미 장비가 들어가 있고 미국 마이크론도 적극적으로 한미 장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TC 본더 경쟁력 확보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AI 시대가 커질수록 GPU보다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HBM 생산 능력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만 보는데 실제 업계에서는 HBM을 얼마나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전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 회사의 존재감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산업 전체가 결국 HBM 공급량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GPU 공장은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 HBM이 부족해서 출하를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GPU 회사보다 HBM 공급망을 쥔 기업들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니라 HBM 생산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구조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도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중심인 건 맞습니다. GPU 없으면 생성형 AI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업계 사람들은 시선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진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HBM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AI 산업 전체의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AI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이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연간 수백조 원 규모까지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AI 서버를 깔고 전력망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장비의 중심에는 결국 HBM이 들어갑니다. GPU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GPU 옆에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밀어 넣어주는 HB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지금 HBM 수요 증가 속도를 생산 능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광은 발견됐는데 곡괭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AI 산업 전체가 미친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정작 핵심 메모리를 충분히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가장 강해지느냐? 바로 그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등장하는 겁니다. HBM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면 결국 TC 본더 장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고단 HBM으로 갈수록 정밀도가 훨씬 중요해지면서 검증된 장비 업체만 살아남게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GPU 회사들이 슈퍼갑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급망 안으로 들어가 보면 HBM 생산 병목을 쥔 회사가 훨씬 강한 협상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한미반도체 흐름을 보세요. 영업이익률 급등, 수주 폭증, 고객사 확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원래 반도체 장비 회사는 업황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AI 시대 들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단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AI 인프라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GPU 부족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미 HBM 생산 장비 부족 이야기가 더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마이크론 진입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예전에는 이런 말 많았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의존 회사 아니냐? 고객사 편중 위험 큰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까지 적극적으로 장비를 채택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3사가 모두 연결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고객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미 반도체 기술력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무서워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HBM 시장이 커질수록 메모리 회사들은 더 빨리 증설해야 하고 더 높은 단수를 쌓아야 하고 더 정밀한 장비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증된 장비 업체로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AI 시대의 진짜 슈퍼갑은 단순 칩 제조사가 아니라 생산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는 AI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장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탄약과 보급로를 쥔 쪽이 훨씬 강하잖아요. HBM 공급망과 생산 장비는 바로 그 보급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보급로 한가운데에 한미반도체가 서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슈퍼갑은 칩 제조사가 아니라 생산 병목을 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돈 많은 삼성이나 중국 업체가 비슷한 장비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야?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죠. 하지만 반도체 장비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제조업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통과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예요. 업계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장비는 베낄 수 있어도 수율은 못 베낀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100개 만들었을 때 몇 개가 정상 제품으로 살아남느냐. 바로 수율입니다. 특히 HBM처럼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는 AI 메모리는 수율 차이일 2%만 나도 수백억, 수천억 원의 손익 차이로 바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HBM 자체가 워낙 비싸고 공정이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HBM은 D램 여러 장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죠. 그런데 이걸 붙이는 과정에서 열이 조금만 틀어져도 안 됩니다. 압력이 미세하게 흔들려도 안 되고요. 반도체를 정렬하는 위치, 오차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만 틀어져도 전체 칩이 불량 처리될 수 있어요. 결국 장비라는 건 단순 철덩어리가 아니라 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정밀 시스템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한미반도체의 진짜 진입장벽이 나옵니다. 한미반도체는 하루아침에 등장한 회사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반도체 후공정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적해왔고 실제 양산 라인에서 고객사들과 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온도 제어, 압력 밸런스, 미세 진동 억제, 정렬 오차 보정 이런 디테일이 전부 합쳐져야 지금의 HBM용 TC 본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가 우리도 비슷한 장비 만들었습니다 라고 들어온다고 바로 시장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함부로 못 쓰거든요. 생산 라인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수율 떨어지면 수천억 원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반도체 장비 업계는 신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비 개발하고 끝이 아니에요. 테스트만 1, 2년, 고객사 검증 수년, 양산 승인 과정까지 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긴 검증이 끝날 때쯤이면 시장은 이미 또 한 단계 커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AI 시장은 경쟁자가 들어온다고 기존 업체가 바로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파이 전체가 계속 커지는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쟁자가 새로 들어와도 먹을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문제는 경쟁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다. 그만큼 AI 시대의 HBM 수요 증가 속도가 무섭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한미반도체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나옵니다. 단순히 장비 하나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 가장 중요한 병목 중 하나를 이미 선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런 선점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새로운 장비보다 검증된 수율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은 기술 싸움 같지만 결국은 수율 신뢰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투자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와, AI 핵심 장비 회사네? 그럼 무조건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좋은 회사를 찾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미 시장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반도체는 솔직히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실제로 현재 한미반도체 PER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은 이 회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AI 성장의 핵심 수혜를 계속 받을 거라고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기대가 너무 커진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장에는 생각보다 위험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AI 시장 안에 4개의 폭탄이 같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첫째, AI 버블 논란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 솔직히 1999년 닷컴 버블 이야기 다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AI라는 단어만 붙으면 주가가 몇 배씩 움직이고 실적보다 미래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AI 자체는 진짜 산업혁명에 가까운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산업혁명과 주가 상승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미국 금리 문제입니다. AI 기업들은 대부분 미래 성장성을 먹고 사는 성장주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커져요. 쉽게 말해 10년 뒤 벌 돈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 멀티플이 눌릴 수 있어요. 셋째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돌아가는 데 필요한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거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AI도 거대한 매크로 환경 안에서 움직이는 산업이에요. 넷째는 엔비디아 실적 둔화 가능성입니다. 지금 AI 생태계 전체는 사실상 엔비디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순간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엔비디아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AI 공급망 전체 밸류에이션이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AI 시장은 현실 실적보다 미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비중이 훨씬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커질 때는 무섭게 올라가지만 반대로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조정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카카오, 네이버 기억하시죠? 그때도 모두가 이야기했어요. 플랫폼 시대 온다. 세상이 온라인으로 바뀐다. 한국의 구글이다. 다 맞받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플랫폼 산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대비 50%, 60%, 어떤 종목은 70% 가까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미래가 틀려서가 아니라 시장 기대가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미반도체 역시 같은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AI 시대 핵심 장비 기업인 건 맞아요. HBM 병목 구조 수혜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그 좋은 스토리를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면 주가는 언제든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AI니까 무조건 오른다. 한미는 독점이니까 평생 간다. 이런 식으로 무지성 풀매수하는 겁니다. 진짜 잘하는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을 찾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리고 조정이 왔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자리인지까지 같이 봅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회사 분석이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간격을 읽는 일이에요.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대가 과열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투자해야 하냐? 여기서 진짜 돈 버는 사람들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AI 관련 뉴스 하나 뜨면 바로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요. 엔비디아 급등했다. HBM 부족하다. 외국인 매수 들어온다. 이런 기사 뜨면 조급해집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할 것 같은데? 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올인하지도 않아요. 뉴스 보고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과열과 조정을 반복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AI 핵심 장비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 5%, 10% 움직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뉴스 보고 양봉 크게 나온 날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대부분 단기 고점에서 물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조정을 기다려요.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일부러 현금을 들고 관망합니다. RSI 같은 기술적 지표가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 무리해서 안 들어가요.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지금 가격이 좋은 가격인가? 이걸 따집니다. 그리고 21선, 61선 같은 주요 이동평균선 근처로 조정이 오면 그때 천천히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이 반복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방향을 맞히는 것보다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한 번에 승부 안 봐요. 예를 들어 1천만 원 투자할 돈이 있어도 처음부터 1천만 원 전부 안 들어갑니다. 300만 원, 또 조정 오면 300만 원, 마지막 확인되면 나머지, 이런 식으로 분할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과열될 수도 있고 훨씬 깊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ISA 계좌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너무 가볍게 봐요. 근데 장기 투자에서는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들은 보통 수익률만 봅니다. 몇 퍼센트 올랐냐만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세후 수익률을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ETF 투자에도 일반 계좌에서 계속 세금 떼이면 복리 속도가 달라져요. 특히 AI, 반도체, 미국 ETF처럼 장기 성장 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차이가 엄청 벌어집니다. 그래서 ISA 안에서 반도체 ETF, 미국 SP500 ETF, AI 관련 ETF, 이런 자산들을 장기적으로 굴리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2026년 이후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데이터 센터 증설, HBM 수요 증가 같은 구조적 변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복리의 힘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금 비중 관리하고, 조정 기다리고, 세금 줄이고, 감정 통제하면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에서 큰 돈은 단기 천재보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가져갑니다. 투자의 완성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고 복리를 오래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전체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는 모두 엔비디아만 보고 있습니다. GPU가 AI 시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회사예요. 하지만 진짜 큰 흐름은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단순히 AI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HBM, 반도체 장비,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력, 냉각 시스템, 이 거대한 공급망을 장악한 기업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산업은 결국 현실 세계의 물리적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챗 GPT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좋아져도 HBM이 부족하면 AI 서버는 제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HBM 생산이 막히면 결국 AI 산업 전체 성장 속도도 느려질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의 존재감이 나옵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단순 장비 회사가 아닙니다. AI 시대 가장 중요한 병목 중 하나인 HBM 생산 공정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시장이 이 회사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AI 인프라 투자 흐름을 보면 아직 끝난 사이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이 빅테크들은 여전히 수백조 원 규모의 AI 캡백스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GPU, HBM, 서버, 광통신,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AI 시장은 완성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초입 단계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AI 버블이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도 있어요.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AI 공급망 종목들에는 미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이미 반영돼 있다는 점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좋은 회사 찾기가 아닙니다. 어떤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지, 그 안에서 누가 병목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지, 이걸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시대는 단순 기술 혁명이 아니라 공급망 혁명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누가 GPU를 가장 잘 만드느냐, 이게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누가 AI 공급망의 병목을 장악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그 중심 한복판에 서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딱 세 줄만 기억하세요. 첫째, AI 시대 진짜 핵심은 GPU 혼자가 아니라 HBM 공급망입니다. 둘째, 한미반도체는 지금 그 병목 구조의 중심에 있는 핵심 장비 기업입니다. 셋째,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는 결국 방향과 생존의 게임입니다. 좋은 흐름을 읽되 과열에는 취하지 않고 조정에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AI 시대에 가장 오래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돈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급망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HBM 역전 가능성, 엔비디아 이후 진짜 AI 공급망 수혜주,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이야기까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합시다.